이번 주 뷰티 뒷담의 주제는 바로 자궁 건강인데요. 주제를 얘기해보기 전에 산부인과 진료로 유명한 일산 그레이스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그레이스 병원은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일산 최대 규모의 산부인과 전문 병원입니다. 유명 대학병원 출신의 전문 의료진과 함께 최고급 장비와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성병원 최초의 개방형 MRI도 있고요. 전신 골밀도 진단기도 있네요. 1인실 사용 산모를 위한 최고급 시설까지. 와, 정말 좋은데요? 자, 그러면 그레이스 병원의 훈남 선생님, 장익진 선생님을 만나서 직접 병원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부인과를 방문한 여성들이 대부분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예. 있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좀 환자분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이 병원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 병원은 일단 처음 오시는 여러분들도 분위기에서 생소한 곳에 오셨다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네. 아주 친근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내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외래 진료 공간에도 보면 흔히 집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정원이 꾸며져 있고, 네. 그리고 진료실도 비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구획별로 잘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환자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장님께 환자분들이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한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의견이실 텐데요. 환자분들은 뭐 의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존재 이유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아파가지고 저희들을 찾아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환자분들이 이제 쾌유를 하실 수 있게끔 처음 대면을 해서 진료를 시작하고 적절한 검사를 하고 또 그 합당한 치료를 하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이 바로 저희가 환자분들을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환자분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진료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환자분을 보고 또 어떤 또 병을 또 해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경력이 쌓이다 보면 네. 자신감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기본을 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모든 변화와 환자의 질환 앞에서는 의사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리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처음의 마음으로 꼼꼼하게 진료를 하고 거기에 맞게 또 합당한 처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주의 그레이스 병원에서 선생님께 직접 소개를 들어보니 이번 주 뷰티 뒷담회가 더 기대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궁 건강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문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신발이 번쩍번쩍 블링블링. 파티 가세요? 그러니까 립도 블링블링. 좀 신경 썼네요. 뷰티 뒷담회 오신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나름 저도 발전하고 오늘 있습니다. 소매에다가 조금. 그러니까 신경을 쓰셨네. 네. 포인트 인어공주 같이. 인어공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보니까 앞전에 그 최첨단의 병원에서 그레이스 병원이죠? 네, 맞아요. 그 병원에서 너무 최첨단의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었다 우리가 봤네요. 정말 저희가 요즘 뭐 불임도 많고 또 자궁 맞아요. 관련 질환도 많고 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또 막상 병원 가서 막 진료나 막 수술 받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섭고 겁나고 무섭잖아요. 했는데 이런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정말 최첨단 장비들이 있어서 티 안 나게 살짝. 예전에는 이렇게 수술을 하면 심장 수술을 하면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개복해서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 네. 이제 깔끔하게 수술 자국 없이 그쵸. 요 아래서 요 그럼요. 1cm만 딱 잘라서 이렇게 아무 표시도 안 요즘 나게. 떼는 거 조금 촌스러운 거죠. 그쵸. 트렌드가 변했죠. 이제 지금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이 흉터도 딱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물어보고 건강을 되찾는다 이런 개념으로
병원을 좀 가깝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꼭 뭐 임신 출산이 아니어도 그러니까요. 여성분들은 정말 이제 생리를 하는 순간부터 가임기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이쪽 관련해서 청결이라든지 아니면은 맞아요. 감기처럼 걸릴 수 있는 뭐 지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성병 뭐 위험도 남의 얘기 같지만 또 모르는 거고. 하기 근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음. 젊은 사람들은 가깝게 병원을 이제 네.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맞아요, 검사도 맞아요. 하고 뭐 그렇지 않나요? 네, 요즘에는 좀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가서 상담도 받고 고민 상담도 받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류 지식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려면 전문의한테 찾아가서 정확하게 자기 증상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나이는 젊은데? 아니지만 그냥 약간 저도 병원 가기 조금 무서워하고 검사도 막 안 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모르는 부분들도 꽤 많은데 오늘 저희 그레이스 병원 선생님 한번 모시고 그러니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파헤쳐 것 볼까 같아요. 봐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궁금한 내용을 혼자서 궁금해서 막 이렇게 뭐 컴퓨터 찾아보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 우리가 조금 전문의 원장님한테 여쭤보시고 그리고 시원하게 답변도 한번 좀 들어볼까 봐요. 네,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미인 원장님? 굉장히 미인 원장님이시죠. 미인이시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같지 않으면서 귀엽고 그리고 친근하고 그리고 그 따뜻한 미소까지 함께 있는 원장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우리 양소래 원장님 나오세요.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귀여우시죠? 네.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네.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벌써. 그러니까 너무 훈훈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예의까지 있어요. 네. 그 우리 이제 아까 화면에 최첨단을 우리 봤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이제 그 전문의 원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고민하시는 많은 이제, 네네. 예, 환자분들도 계실 거고 네네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네, 정말 저- 궁금합니다. 오늘 정말 저희가 궁금한 것들 전부 다 물어보고 여쭤볼 테니까요. 가야겠어요. 네네. 그 전에 먼저 간단하게 아, 자기소개 네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그레이스병 앞서 영상 보셨던 그레이스병원에서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로 진료하고 있는 양선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시간 좀 짧은 시간일 텐데 편하게 너무 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산부인과 질환이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좀 재밌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녹화 전에 그렇게 걱정하시더니 네. 이렇게 솔솔 말씀하셔서 굉장히 저희 떨립니다. 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조금 일단은 저는 호르몬 쪽이 좀 궁금한 게 아,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 저희가 뭐 앞서 뭐 피부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저희 몸이 밸런스 네. 이런 네.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고 그 중에서도 또 호르몬이 뭐 수치에 따라서 저희 기분이나 몸 상태도 달라지고 한다고 들었는데 또 이 자궁 관련해서는 네네. 더욱더 여성 호르몬과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제 자궁과 관련된 대표적인 호르몬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그런 것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여성 호르몬 대표적으로 2가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저 일단 에스트로겐. 네, 에스트로겐. 그렇죠. 에스트로겐은 너무 많이들 아시는 호르몬이시고 그다음에 다음 다음 에스트로겐 말고 또 네, 에스트로겐 네, 맞아요. 네. 프로게스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랑 이제 네. 프로게스테론 2가지가 이제 가장 산부인과에서 여성 호르몬으로 2가지가 꼽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조금 작용들이 조금 틀려요. 네. 그래서 여성의 피부나 그 다음에 이제 머릿결 그리고 여성의 몸매를 조금 여성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에스트로겐이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저희가 임신 호르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임신의 유지를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저희 몸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저희 몸의 밸런스도 맞춰주고, 근데 하지만 이 2가지 호르몬이 좋은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좀 여성을 괴롭히는 호르몬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네. 괴롭히기도 하나요? 네. 궁금한데요. 저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보면은 너무 다양한 나이대들이 많이들 오세요. 심지어는 제가
2주 전에는 1살짜리 여자 한 살이요? 애기요? 네, 아기가 여자아이. 산부인과를 네, 여자 아기가 이제 아래쪽에 발진이 난다고 아, 해서 네. 저희 과로 이제 왔던 아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80세 이제 넘으신 분들도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다 보니까 항상 유모차를 끌고 이제 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으로 이제 제가 환자를 보게 되는데, 각 연령대마다 다들 고민이 틀리세요. 네. 그래서 이제 호르몬 때문에 조금 괴로운 거는 다들 여성들이면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바로 생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은 뭐 물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생리를 하면서 생리통 그리고 이제 너무 생리 양이 많은 경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오시게 되고 이 에스트로겐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실은 호르몬이에요. 나중에 생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호르몬 치료로도 쓰일 정도로 여성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근데 그 호르몬이 이제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에 작용하면서 여성분들에게 생리통이나 생리양이 많은 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아지고 적어지고에 네네. 대한 그 밸런스를 네네. 조율하는 네. 어떤 치료나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병원에서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많은 이제 20대, 30대 가임교사 아니면 청소년 분들도 많이들 오세요. 근데 정확한 생리 주기랑 그다음에 기간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세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 정확한 생리 주기는 저희가 24에서 38일 정도로 38일까지도.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생리 기간 같은 경우는 4일에서 8일 정도로 이제 저희가 정상 범위를 하고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선생님 저 생리 예정일이 오늘 그저께였는데 이틀만 됐는데도 안 나와요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가임기 여성에서 생리가 안 나온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임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생리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임신 가능성 있으세요? 라고 네. 물어보고 아니면 테스트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호르몬 검사 임신 아니면 그때 저랑 다시 다른 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들 20대, 30대 분들이 생리가 이제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첫 번째는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네네. 아, 저는 근데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네네네. 때는 유독 생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네.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혹시 맞아요. 막 호르몬의 하혈을 변화 막 하는 네. 것처럼 한 달, 되게 두 달 많이 만에. 네, 네.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라는 게. 그쵸, 그래서 네. 사실은 가끔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라고 이제 여쭤보는데 뭐 어떤 분들 스트레스 전혀 안 받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트레스 맞아요. 많이 받아서 그러는데 사실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환자한테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답답할 것 같아요. 제일 애매하기도 네. 하고, 예. 그런데 왜 스트레스가 이렇게 자궁에 이제 이런 호르몬 영향이나 주냐면은 원래 생리 자체는 그냥 알에서 출혈이 나는 게 아니고 뇌에서 신호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뇌에서 신호가 가서 에스트로겐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배란이 되고 그런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자체는 에스트로겐이 점점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해주면 프로게스테론을 딱 잡아주는데 잡아주는 이유는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이 자궁 내막이 맞아요. 임신이 실패하게 되면 자궁 내막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게 생리예요. 그래서 네. 단순히 자궁에서 피가 나오고 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자궁 내막이 뚝뚝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큰 청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청소되는 됩니다.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네. 생리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 기간이 외로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흔한 거는 부정출혈입니다. 내가 생리가 아니었는데 생리랑 생리 사이에 출혈이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무시 못할 사실 여성들한테 있어서 자궁 질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너무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애매한 부분은 네네, 맞아요. 나는 괜찮아. 근데 내 몸은 안 괜찮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 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고 싶은 나이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내 몸은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정도가 나는 마음이 착해서 나는 이거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내 몸은
내 몸은 크게 데미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맞아요. 출혈을 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불면증으로 발현하기도 하고 몸이 말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선생님? 맞아요. 매일 이제 야근을 하시는 분들이 저 이전에도 다 야근하면서 살아왔어요. 이 정도는 네, 맞아요. 버틸만 그렇기 스트레스예요. 때문에 그리고 뭐 네. 회식하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라고 말씀드리면 뭐 프로젝트가 큰 게 있어서 거의 매일 밤 샜어요. 뭐 아니면 뭐 준비하느라 좀 많이 힘들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본인이 받아들이는 거에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네. 기준치가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기준치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매번 그렇게 일을 했었어도 나의 에너지 상태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분량의 일을 하면 그건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건강의 상태에 대한 부분이 모두 일정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늘 스트레스 받지만 어느 날은 최상의 컨디션이 됐으면 그걸 스트레스로 오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체크한다는 게 참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도 이제 또 원인이 있겠지만 좀 전에 먼저 말씀드린 이제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 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말씀드린 생리전 증후군, 또 말씀하신 자궁근종, 자궁내막증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왜 그런 게 오는지 이제 생리전 증후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많이들 찾아오세요. 저 지금 이제 생리하기 일주일 전인데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맞아요. 네, 아무것도 못 하겠고 너무 우울해요. 너무 단계 너무 땡겨요. 막 이렇게 말씀들을 저는 하시고 식욕이 엄청 네, 땡기고 단계 엄청 한 달에 땡긴다고. 한 번 약간 그러니까 울 때가 있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별거 안 맞아요. 울지 네. 생각하면 생리 며칠 안 남았구나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이제 생리전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바로 프로게스테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란이 되고 나면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 자체가 얼굴에 피지 분비를 심하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더 나게 안 되고 나던 이제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네. 생리전 트러블이라 그래가지고 얼굴에 여드름도 많이 나시고 그 다음에 붓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엄청 이제 부어요. 보통 다이어트를 하실 때 외려 배란기 때 하면은 뭐 먹는 만큼 뭐 차이도 없고 더 붓게 되니까 다이어트를 계획하시면은 생리하시고 나서 에스트로겐이 최고로 분비되는 배란 전까지가 제일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원래 여자들의 정상적인 컨디션은 한 달을 본다면 딱 일주일밖에 없대요. 정말요? 네, 맞아요. 네. 주기에 대한 그 한 주를 빼고 그 앞전에도 컨디션이 맞아요. 끝났어. 네, 맞아요. 끝나고 나도 결국은 이제 매번 내주 주에 딱 한 주밖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어떻게 저희 어쩔 수 없어. 이게 네, 호르몬적인 맞아요. 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해 못하는 이 부분을 여자들은 모두 다 한 달에 딱 한 주밖에 아니야. 이거를 네. 이제 인지하기가 맞아요. 쉽지가 않겠죠. 네. 여자들도 어쩔 수 없는데 네. 남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생리하면 할 때 힘들고 그리고 그 반짝 조금 컨디션이 좋다가 다시 배란기 때 들어가면서 생리전 증후군 생기고 다시 이제 생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호르몬 이제 감정 기복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약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네. 이제 다들 약을 먹는다 그러면 벌써 딱 두려워하세요. 네, 제가 맞아요. 이걸 약을 먹어야 되나? 왜 호르몬들 약으로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굉장히 네네. 인위적인 느낌이 불안하죠.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리전 증후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1차 치료가 항우울제입니다. 왜냐하면 항우울제요? 이제 사실은 이제 내가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더 거부감을 느끼시는 네, 분들도 네. 있는 반면에 그 약을 드셔보시고 나서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저 그냥 다른 약 다 필요 없으면 그 약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1차 치료가 그런 이유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제 나중에 생리전 증후군 때 감소하면서 저희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물질, 맞아요. 호르몬이죠. 그것도 이제 네.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항우울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말 머리를 정말 싸매고 오셨어요, 저한테. 자기 두통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으니까 빨리 그때 먹었던 약을 처방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사실은 다들 약을 먹고 또 호르몬을 먹는 것 자체도 저희가 호르몬을 한 번에 이제 뭐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이제 때에 맞춰서 드셔야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네, 그래서 그냥 나는 약을 먹고 치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약을 드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 저는 좀 참아오겠다 호르몬제는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그 세로토닌 호르몬은 사실 이제 소장에서도 분비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화 잘 시키고 밥 잘 먹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유 밥 잘 먹었다고 배도 당기는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로토닌 분비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소장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양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소화 잘 되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생리할 때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다운이 되면 맞아요. 네. 이렇게 소화 잘 되는 거를 조금 먹으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해서 행복감을 자꾸 만들어내는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단 거를 물론 드셔도 되지만 단 거를 폭식하게 되죠. 네. 습관되고. 네, 멈추지 맞아요. 못하니까요. 뭐 초콜릿 뭐 이런 걸 다 폭식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냥 제안은 차라리 단 거 드실 건 바나나를 드시라고 저희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단 거를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단 거를 찾게 되면서 완전히 또 혈당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더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땡기는 거 어쩔 수 없거든요. 땡기는 거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그냥 좀 바나나나 이런 뭐 채식이나 이런 거를 조금 그럼 말씀을 드리지만 당도가 있는 그렇죠. 예. 과일?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나는 그럼 하루에 몇 개를 먹을까요? 아, 제가 그걸 그것까지 정해주셔야지. 네. 헷갈려서 또 계속 바나나 또 많이 먹으면 어떡해요? 주로 좀 당도가 있는 뭐 과일이나 이런 거를 이제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좋은 방법 같아요. 초콜릿도 좋지만 이제 먹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 좋아졌다가 떨어졌다가 네. 이러지 기복이 심하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또 당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 네. 그걸 조율하려면 과일 같은 거 먹어주고 따뜻하게 뭐 두유 같은 거 조금 네네네. 마셔주면서 맞아요. 그렇게 네. 하는 게 가장 좋은 또 방법. 바나나는 포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금방 배불러서 뭐 더 먹지 않고 뭐 그런 거를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네. 그 여성 호르몬이 네. 주사제나 네. 또 약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품으로도 섭취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식품, 그러면 요즘 네. 많이 말씀하는 게 석류, 뭐, 네. 대두, 뭐, 이런 치, 네. 이거는 성분 그런 거 좋아해요. 이소플라본 성분 들어있는 네, 맞아요. 예. 아. 그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미미하게. 네, 맞아요. 미미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엄청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되게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진료를 받던 이제 환자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직 폐경이 굉장히 많이 남으셨는데도 이제 생리가 끝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제 두렵고 그런 거를 많이 네. 이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 석류나 아니면 대두나 아니면 다른 영양제들 다 말씀해 주시면서 다 먹어도 되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되게 저희는 효과는 좀 미미한데 어쨌든 이제 성분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섭취하는 게 뭐 이렇게 금기시 되는 건 아니지만 네. 효과가 크진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이거는 개념을 이렇게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의약품하고 기능식품 그쵸, 맞아요. 예. 네, 부분이 네. 조금 네. 다르니까, 다르니까. 결국은 이제 화장품과 의약품이 또 다르듯이 안정성으로 갈 것인가, 네, 맞아요. 아니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될 만큼 위험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효과 있는 그쵸, 약품으로 볼 것인가,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약과 그 기능식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안정성과 그러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네네네. 같으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생리 문제도 우리가 조금 다뤄봤는데, 생리하면 임신이잖아요. 그쵸. 네. 그 임신하면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성관계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나이가 들어도 사실 성관계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맞아요. 여성도 고민스럽지만 남자도 아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 원장님 오셨으니까 여성들의 고민을 좀 한번 다뤄볼까 봐요. 네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 성관계,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성관계를 가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어렵게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럼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어떨 때 그런 질환이라든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할까요? 사실 가장 많이 오시는 거는 염증입니다. 네, 그래서 아, 염증이어서 이제 질염이요. 그쵸. 네. 질염은 근데 이제 다들 아직은 이제 산부인과 이제 다니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많으세요. 혼자 오시기 조금 꺼려 하시는데. 제 친구도 저 데리고 왔어요. 네. 친구분이랑 같이 네. 오시는 분 진짜 많으세요. 네. 친구분 같이 데리고 오시는 분 많으신데,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여성 질환은 질염이어가지고. 감기처럼 걸린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인터넷에 좀 뭐 이제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제가 그냥 저는 너무 자주 보는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이고 그냥 약 드시면 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겁을 먹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결과를 들으시려서 저 별거 아닌데 그냥 약 드시면 되시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죽는 병이 아니냐 이거 그 네, 정도까지. 그렇게 겁이 도 나니까. 왜냐면 이제 네. 요즘 이제 인터넷을 많이 하시는 네.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그렇진 않은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 이것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정도서 제가 모르시니까. 저도 가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자주 보는 질환이라고 경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되게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매일매일 보고 그냥 약을 처방하는 입장이니까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리는데 되게 염증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청소년도 그렇고 가임기 여성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염증으로 다 오세요. 그 염증은 보통 이제 청결하게 관리를 못해서 걸리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면? 있고 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계를 통해서도 옮을 수가 있고 요즘 또 라이너 팬티 라이너. 네 맞아요. 팬티 라이너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여쭤볼 때가 있어요. 혹시 팬티 라이너 하세요?라고 하신다고 하세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염증 심하면 우선 라이너 빼시고 차라리 만약에 분비물이 면. 많으시면 그냥 수면 팬티를 갈아입으시라고 말씀드리면 일주일 오셔서 저 너무 좋아졌다고 말씀드려요. 라이너만 사용해도 이게 좀 안 좋은 영향이. 그렇죠. 예, 피부에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피부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염증이 좀 더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염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또 이제 남자친구랑 관계 후에도 많이들 오세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오는데 저희가 결과지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같이 치료 받으셔야 되는 파트너 분이 있거든요. 남자분이. 예, 맞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균명에 따라서 이거는 같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네네네네. 이게 남자분이 나한테 같이 하자고 나 생각하면은 화나죠. 굉장히 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마음이 조금 좋진 않을 그래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바뀌었는데 이번 남자친구 바뀌었는데? 때문이냐 아니면 전 남자친구 아. 때문이냐 예. 애매하네. 예.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되나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재밌는데요. 디테일한 네, 이야기니까. 디테일하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제가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오래 진료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만나게 되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남자친구 고민도 막 털어놓게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성분들이 제가 같이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 파트너라는 말을 저희가 용어를 쓰는 이유는 사실 뭐 그렇잖아요. 뭐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언어 자체도 굉장히 그렇네요. 조심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가 있으시면 같이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들이 나오면 긴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속상해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파탄 날 수도 있는 분.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가볍게 나 좀 이제 가렵거나 좀 증상이 있어서 산부인과 갔는데 염증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치료 받으라고 했다. 이렇게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뭐 굳이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사실은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같이 함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성이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서로가 해결이 안 네, 되면 맞아요. 네. 또다시 이제 옮겨 다니는 네.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도 함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여성이 치료됐다고 하더라도 남성이 이걸 갖고 있으면 다시 핑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치료해야 되는 몇 가지 균은 꼭 같이 치료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돌려서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건지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받아들이시는 남편분들이 다 천차만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막 그러냐고 그냥 약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나는 안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르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남편분이 막 함께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 나는 것도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냥 남편분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다시 찾아오셨다고. 찾아와서 어떻게 했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컴플레인을 막 이렇게 네, 하셨다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뭐 이런 거요? 네, 그렇죠. 네, 선생님도 굉장히 곤란하시겠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나가는 게 조금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진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아까도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는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기 같은 거예요. 제가 뭐 사실 저한테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옮겼을 수도 있고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원인이 뭐다라고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아, 굉장히 그럼 그렇게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네요. 누구에게서 먼저 됐다는 맞아요. 것은 예. 없다. 누구 하나가 컨디션이 안 좋고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 오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그렇게 편안하게. 이제 애둘러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지만 사실 네, 팩트는 맞아요. 있는 거죠. 요즘 또 예. 막 발달해가지고 다 찾아보시잖아요. 예, 맞아요. 예, 다 찾아보시고 오기 때문에 제가 더 이제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우시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무슨 균 그러면 네이버에 지금 다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예, 뭐, 제가 듣기로는 뭐 H 어쩌고 HSV. 그건가 아무튼 그게 관계를 통해서만 전염되는 균이고 그래서 남자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무조건 그 병 검사를 시켜봐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앞으로 얘랑 헤어져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그런 것까지. 예, 예, 진짜 그렇게 물어보세요. 거의 연애 상담사 네, 상담을 다 역할까지. 하는데 저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되나요?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어렵죠. 아니고 네. 그리고 균 검사라는 게 내가 이 균을 갖고 있다고 평생 이 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리고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관계를 하면 안 되나요? 이제 그렇게도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솔직히 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뭐 남녀 관계라는 게 있는 거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뭐 이제 결혼한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 안 해야 되나요? 이렇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 그런 건 아니다. 이거는 관계를 통해 옮겨질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콘돔이나 이런 거를 좀 사용하셔서 최대한 막아보는 걸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네. 건강한 성생활은 사실 굉장히 네네네.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성생활을 하는지 그것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섹스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엔조이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서로 지지 않고 그거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우리가 모두가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20대, 30대를 말씀드렸다면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어떤 고민들 하는지 좀 그 궁금해요. 관계에 고민이 관계 있으시죠? 네, 같은 네, 고민을 네, 하시네. 있으셔가지고 사실은 뭐 되게 활발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아, 60대 진짜요? 되셔도 아, 되게 정말요? 네. 제가 듣기로는 약간 남자들이 30대 네네. 서울만 되면 바로 약간 체력이나 이런 게 죽는다고 많이. 아, 근데 저희 그럴까요? 60대, 네, 그래서 60대 약간 성욕도 많이 감소한다고. 굉장히 자주 이제 네. 관계를 하신다고. 근데 그때마다 너무 불편하다고 저한테 오신 분이 그런 있으셨어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좀 부부가 되고 막 아이 낳고 이러면은 좀 그런 관계가 많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이 사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제가 저도 친구들이랑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너가 산부인과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있고 하면 불편하니까 너한테 가는 그러네요. 사람들만 만나니까 네. 그래서 네가 활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친구들이랑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들을 저한테 하시거든요. 네네. 예, 친구들이 하는데 저한테 오는 분들은 사실은 관계가 있었으니까 불편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뵙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는 결혼해서 나이가 들면 성관계가 없다 이런 부분은 모두 똑같다고 볼 수는 네, 없지요. 그렇죠. 네. 그리고 60대, 70대 또는 80대가 돼도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성생활을 할 수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부부가 서로 그것이 이제 서로 잘 맞아서 이 사람도 그것이 만족스럽고 서로가 다 만족스러우면 원만한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누구 한 사람이 너무 왕성한데 누구 한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불균형이 일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 안에서 해결하던가 아니면 바깥에서 해결하던가 뭔가 방법을 액션을 하는 네.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상대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갱년기가 오고 이제 생리가 끝나면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질이 다 위축이 되게 돼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관계를 하게 되면 아래가 너무 아파요라고 이제 많이들 오시고 그러면은 저희 이제 치료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좀 도움을 줄 뭐 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나요?라고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네. 있고 이제 활발하신 분들은 아예 그 겔을 추가 처방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여성은 정말 다 연령대별로 비슷한 고민도 하고 뭐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런 고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다 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저한테 오시기 때문에 뭐 염증이 뭐 이제 성관계나 이런 게 활발하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사실 위축성 질염이라고 이거는 관계랑은 상관없이 호르몬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질염이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 틀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그쵸, 되면 예. 아무래도 이제 질 부분에 분비물도 조금 적어지고 네, 그 맞아요. 외에 기타 등등의 불편함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갱년기가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해결하고 싶은 부분은 내가 이 호르몬제를 복용을 해도 되는가 그쵸, 예. 아니면 복용하면 안 되는가 사실은 그 두 가지에서 굉장히 망설이는 부분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 오셨을 때 저 진료보는 거 보셨잖아요. 네, 여기 컴퓨터가 있고 이제 네. 들어오시는데 저는 한 50대 분이 들어오시는 줄 알고 이제 안녕하세요 했는데 나이를 봤더니 70세신 거예요. 저 너무 깜짝 놀라서 여자분이. 네. 아, 여자분이죠. 네. 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진료를 보고 저도 갑자기 사적인 질문을 훅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진료 끝나고 가시는데 제가 다시 붙잡아서 너무 젊은 곳이네 혹시 비결이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네. 아, 비결이 비결은, 뭐예요? 비결은 결론 안 알려주신 것보다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비결, 네. 예, 그냥 비결 없어요라고 가시는데 제 속으로 분명히 있으실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정말 피부 결이나 이런 막 그런 이제 처짐 이런 게 보이는데 너무 젊으신 거예요. 와, 50대처럼 그분은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나요? 그래서 여성 제가 호르몬? 그 얘기를 여쭤봤는데 그분은 복용을 안 하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뭐 중간에 하시다가 끊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복용하시는 그때는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호르몬을 한 7, 8년 복용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동창회를 나왔는데 이제 친구들이 확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을 보충할 때는 이제 피부 결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동창회 나갔더니 야, 너 예전이랑 달라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충격을 먹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냥 호르몬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호르몬은 안 좋다. 그래서 맞아요. 예, 네. 호르몬을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자궁 질환이 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몸에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건 나는 조금 꺼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사실은 호르몬은 나중에 이제 생리가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 내가 증상이 있으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요 증상이 확 달아오르는 맞아요, 느낌이나 맞아요. 이제 뭐 아직은 모르실 건데 저희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니가 네. 갱년기니까 다 이제 아직은 모르실 친구들. 그래서 네. 땀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네. 아니면 또 어깨가 너무 많이 결리고 그리고 무드가 확 가라앉거나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건망증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 호르몬 안 좋은 거 아니냐고. 근데 저희가 연구는 5년까지 드셔도 가장 걱정하시는 게 유방암이거든요. 아, 유방암의 맞아요. 위험도는 안 먹은 분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저 먹을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에스트로겐을 드시면 저희 이제 병원에서 주로 갱년기 전문을 보시는 선생님 계시는데 정말 신수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에스트로겐 자체가 왜냐면은 여성 피부에서 콜라겐의 가장 큰 역할을 콜라겐. 하는데 네. 중요하죠. 네, 콜라겐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이제 생리 끝나고 나서 5년 내에 콜라겐의 거의 30%가 확 감소하는 걸로 나와요. 노화가 10년이 빠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드시는 분들은 확실히 피부 주름이나 아니면 탄력도가 훨씬 좋다고 아예 연구도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호르몬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나는 아무 증상이 없고 나는 편해. 그냥 뭐 굳이 저는 신경 안 써요 라고 하시는 분은 괜찮으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처럼 너무 이렇게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 있거나 그거 굉장히 못 견뎌 하시거든요. 네, 못 견뎌 하시고 피부를 위해서는 드시는 거 저희는 근데 이제 그것도 용량이라는 게 네네네. 있잖아요. 이제 그 증상에 맞게 검사하셔서 네, 맞아요. 예. 그 미리수를 용량을 책정을 하시면 아무데나 이렇게 사 드시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처방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IGF 검사하셔서 그 수치 보시고 또 그래서 용량 대비 예, 용량을 이제 처방을 또 해드리고 그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1년에 한 번씩 유방 검사도 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호르몬의 위험도 때문에 못 드시는 겁이 나서 것보다는 그러시죠. 네, 그냥 증상이 없으면 안 드시는 거고 증상이 있으면 드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훨씬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다고 다들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서 당연히 사랑하니까 성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러다가 또 헤어질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이게 너무 고루하게 옛날같이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결혼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고 그 맞았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계속 같은 사람과 섹스를 했을 때 또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신선한 걸 찾기 위해서 또 그것이 루즈해져서 또 못하는 경우, 그것도 고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여성들이. 네. 그런 고민 때문에 병원에 오는 고객님들도 있으시죠. 저희가 이제 분만하고 나서 이제 자연 분만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질이 한 번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골반도 한번 늘어났다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산모분들이 많이 그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후에 관계나 이럴 때 조금 이제 이전과 다르진 않을까 해서 저한테 이제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검색이나 이런 걸 저도 요즘 많이 질 레이저, 성형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뭐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을 통해서 질에 이제 레이저를 조금 쏘여주면서 질 수축을 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조금 이제 넓어진 질을 조금 좁혀주는 그런 시술. 근데 진짜 출산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다들 네, 넓어질 맞아요. 수밖에 없을 네네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후에 네. 이제 그런 이제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대로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질염이나 아니면 위축성 질염이 있기 때문에 외려 더 좀 상처를 받기가 쉽거든요. 아래쪽이. 그래서 이제 뭐 금실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 회음부 자체에 그 금실을 이렇게 하나씩 박는 이제 시술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전도 선을 쭉 깔아주는 거거든요. 금실을 쭉 깔아준 다음에 레이저로 뭐 고주파나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열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안에 실을 걸었으니까. 네, 실을 걸었으니까 금이라서. 네, 금이라서 전도가 쫙 퍼지면서 그래서 이제 뭐 그 질염도 나중에는 좀 좋아지는 증상도 있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금실 뭐 시술이나 아니면 이제 레이저 시술을 많이들 물어보시고 알고 이제 많이 원하신다고 오시기도 하세요. 네. 뭔가 여러 가지 그 이제 이런 부분은 은밀하게 이제 네네.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통증이 조금 있지만 그 밖에 다른 레이저 시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실을 또 이렇게 해서 또 거는 방법도 있고 통증은 없으면서 RF로 네. 따뜻하게 온열로 또 하는 방법도 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게 되냐면 누구한테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검색을 맞아요. 해서 네, 검색해서, 알아보던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정보는 그렇게 많지만 이것이 오류 정보와 또 정확한 정보가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나이 컨디션도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을 전문가한테 가서 정확하게 보고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정도는 나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나의 고민은 이것이에요. 라고 이제 원장님께 물어보면 원장님이 이걸 보고 당신은 하이프를 하시죠. 당신은 고주파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실을 좀 걸어야겠습니다. 레이저를 하시죠. 기타 등등의 방법이 네.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미 답을 가지고 오시죠? 고객님들이. 네, 거의 그러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를 아직은 조금 많이 불편해하시죠.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진료 다 끝나고 나갈 때 근데요? 라고 하시면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질 레이저
시술을 지금 하고 있고 아직 금실이나 이런 거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레이저 시술을 먼저 원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해보신 분들이 좀 괜찮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반엔 뭐든 이제 뭐 괜찮은 면도 있지만 약간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좀 분비물이 많이 좀 증가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있긴 해도 그냥 사실은 통증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뭐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레이저 시술로서 많이 만족감이 크시기 때문에 요즘들 뭐 고주파든 하이프든 해가지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네, 정말 굉장히 많은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원래 에스트로겐만 알았었는데 그 프로게스테론. 프로게스테론까지 알면서 저희 몸에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막 우울감이라든지 또 임신 관여에서 좀 뭐 반대 작용도 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감기와 같이 이런 질염을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도 성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굉장히 있고. 고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약간 오늘 알게 되고 가는 거는 저는 이제 제 또래 분들이 어머니들이 다 갱년기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갱년기를 막 증상은 많이 발현이 되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끙끙 앓으시면서 버티시고 고민하시고. 예. 또 호르몬제는 안 좋다, 유방암 걸릴 확률이 많다 이렇게들 많이 고민하셔서 잘못 알고 네, 있는. 네, 알고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였네요. 정말 선생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어머니들도 병원을 안 가서 그런 식으로 좀 혼자서 편견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주워들은 약간 그런 썰들이라고 할까? 네, 산부인과를 너무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고민을 상담 받으러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약간, 정확하게. 네, 이런 편견도 있었거든요. 약간 여자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좀 불친절하다. 이런 그래요?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남자분들은 오히려 막 세심하게 잘해주신다 들었는데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일단 말씀하실 때부터 너무 그냥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이구나 역시 정말 저희 양선혜 선생님 같은 분이 상담해 주시고 하면은 너무 편안하게 네, 고민 감사합니다. 상담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정말 여태까지 나오셨던 게스트분들 중에서 준비를 가장 많이 하시고 정말 막 세세하게 그러니까. 미팅을 해주신 선생님이었는데 오늘 정말 많은 정보 알아갔네요. 오늘 한번 나오신 네. 소감은 어땠는지 한번 사실은 여쭤보고 제가 이거 방송 이제 나오기로 하고 굉장히 좀 많이 떨기도 하고 이제 준비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다들 너무 진짜 딱 여기 자리에 오고 다들 만나 뵈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여자들끼리 모여서 그냥 수다 떠는 그런 네, 기분으로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질환이나 이런 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았던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들은 새롭게 아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연령대별로도 정말 다양하게 고민하면서도 또 비슷한 고민들도 다 하고 있다.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자는 평생 여자인 것 같아요. 당연히 네, 여자죠. 맞아요. 평생 여자예요. 여자는 늙어 죽을 때까지 예뻐야 된다. 맞아요. 네. 그거 놓치면 안 된다. 네. 오늘 예쁘게 살기 위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맞아요. 다음 주 뷰티 뒷담에서도 정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그럴까요?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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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